네, 저희 상속증여세법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정문화재 과세 방법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 지정문화재로 비과세를 해줬었는데, 이게 비과세를 하다 보니까 지정문화재 받고 나서 이게 제대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비과세라는 건 사후 관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징수유예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이제 곧 제출대한 내용이고,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죠. 이번 정부에서 좀 더 완화해서 더 많이 공제 폭을 확대하고, 뭐 부자 감세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 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상속증여세법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얘기고, 국가 지정문화재를 비과세에서 제외했어요. 제외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후 관리가 없어요. 비과세로 하면. 근데 징수유예 제도로 하면은 사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다음에 이게 어디다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징수유예로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네, 가압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조특법 쪽 내용도 같이 확대를 했고, 우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당초 안은 1조 원까지 갔다가 5천억으로 국회에서 최종 조정이 됐고, 공제 한도도 요구해서 지금 300억, 400억, 600억까지 확대해 줬어요.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이제 최대 주주이면서 지분이 50% 이상 요구했었고, 상장은 30%였는데 이제 요거 10%씩 다운시켰어요. 물론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기업인을 우대해줘야 되냐, 기업을 우대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기업 자체를 우대하는 거냐, 기업인을 우대하는 거냐, 이게 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건지 중견기업을 보호하는 건지 기업인을 보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생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고, 다음 문제는 이제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다라는 불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7년에서 5년으로 바꿔주고, 업종 변경 범위도 이제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이제 더 과감하게 업종 변경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죠. 고용 유지 요건도 과거에는 7년간 총 급여하고 인원을 유지해야 돼, 평균적으로. 근데 이걸 5년 동안 통산해서 매년 기준은 없어지고 총 90% 이상만 유지하면 되고, 자산 유지 요건도 좀 더 완화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한 게, 감자로 보유 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무등, 그러니까 감소 사유에 위반되는 감소 사유에 거기에 감자로 지분이 이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도 넣겠다라는 얘기고, 단 균등으로 하는 경우는 뭐 제외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사후관리 조문을 좀 더 보완한 내용이고, 업종 내용이고, 징여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가압상속 징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주로 세법학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제 1차 등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 좀 재밌는 게 조특법의 납부유예 제도인데, 이게 상증세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상증세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 금액을 좀 확장시켰어요. 20억에서 30억으로. 피상속인 요건은 2년 전부터 해서 10년으로 좀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영농 쪽은 오히려 이제 한도 금액은 늘려주는 것처럼 보지만 요건은 강화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상속세 공제가 있잖아요. 상속공제.
그때 자녀도 포함해 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 이런데 태아도 이제 포함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추가됐습니다. 뭐 증명 서류 같은 거 제출하는 거고 6번도 이제 크게 상관없고 7번에 이런 거예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세 납세하면 성립 시기로 보고 있는데 증여재산이 취득되는 게 보통 등기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하냐 실제 등기를 기준으로 하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등기 접수일로 가겠다. 양도세하고 똑같이 가겠다. 이게 통치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입법으로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가 있죠. 이 일감 몰아주기가 또 불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 전체 단위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확장시켜 줬습니다. 그런 얘기고 여기 나머지는 뭐 크게 수험하고 관련 없습니다. 증여 의제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 소득.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배당한 것만큼은 빼주는데 예전에는 이게 사업연도 말이 12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배당한 것만 빼줬는데 중간 배당은 왜 안 빼주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로 이제 법을 개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내용이고 9번도 수험하고 관련 없고 10번도 11번도 12번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13번은 의미가 있죠. 기업들이 주식을 받는 경우 뭐 상속 증여세가 최대 65%, 뭐 60%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 세율이 50%인데 거의 할증과세 20%가 붙으니까 60%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무조건 배제한다. 이걸로 이제 좀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할증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0% 할증평가. 그 다음에 연부연납. 이제 연부연납의 가업상속 쪽에 좀 범위를 확대해 줬다는 얘기고 이것도 수험하고 크게 관련 없어요. 요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업상속 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납부유예를 하겠다는 거야. 가업상속이면 상속세를 가업상속 공제 안 받는 대신에 납부를 영구적으로 유예해줘요, 거의. 그래서 그 제도가 생겼고 다만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낼 거 아니에요. 그 언젠가가 되게 영구적이다시피 한데 그때 이자는 내라라는 게 이제 법입니다. 납부 유예 사유도 이게 세법학 정도 했을 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가업상속 공제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신청 허가 절차, 담보 같은 걸 제공해야 됩니다. 대신. 그 다음에 이 허가 절차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가업상속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요건은. 그다음에 요 정도 보고 이자도 내야 돼. 나중에 언젠가 냅니다.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요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가산율도 신설됐는데 이게 원래 1.2%인데요.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된 거를 다 반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납 상속세 되잖아요.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제도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문화재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문화재를 미술품 등을 이제 물납하자라는 제도가 새로 들어왔고 이게 일반 물납 요건하고 좀 비슷합니다. 납부세액이 이제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뭐 그때 해주는 거죠. 금융재산으로 낼 수 없을 때 해주는 거고요. 이게 물납 신청을 하면 문화재 문체부에 통보를 하고 문체부가 이게 모든 미술품이 아니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받아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뭐 주식, 건물 뭐 이런 것들만 받았는데 부동산만 받는데 미술품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상속증여세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